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작성되고 발급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면서 22년 9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농지법 위반 사례를 보면 농지 임대차 관련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대장 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대장 제도 시행으로 농지 경작 및 임대차 현황 등 농지의 관리 체계가 촘촘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오던 농지의 임대차나 이용 현황 정보를 이제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농지대장은 무엇이고, 농지대장이 작성되면 농업인 증명이나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농지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며 또한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농지대장 관련 내용을 Q&A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작성 대상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게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 농지 등 모든 농지가 농지대장 작성 대상이고요. 다만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 농지대장에 농업 경영이나 위탁 경영으로 경작 현황 작성은 불가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은 언제 작성하게 되는가인데요. 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하고, 경작 현황은 향후 확인이 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은 작성 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농지대장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이 작성된 농지가 농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 그 농지대장을 폐쇄하고 따로 편철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농지원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농지원부 소유자는 필지별 농지대장 전원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원부는 발급 가능한 농지대장으로, 경작사항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농지는 가대장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의 주요 등재사항을 보면 농지 이용 현황은 물론이고 농지 임대차 현황을 임대 구분과 인적사항, 임대 면적,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 자세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 농지 취득 목적 또한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농지대장은 농지의 호적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부터, 즉 농지 취득부터 농지 전용으로 농지의 고유 기능이 사라질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지의 임대차 현황이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취득 목적,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여부까지 면밀하게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 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오던 농지 임대차, 농지 이용 현황 정보는 22년 8월 18일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년 8월 18일 전에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는 없으나 22년 8월 18일 이후 해당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농지대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나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사업으로 위탁한 농지 등은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 계약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의 임대 자격 여부가 1차로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거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의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4월 15일부터 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었으며 22년 8월 18일부터는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대장 관리 책임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대장 관리 방식이 기존 행정청의 직권주의에서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고 의무가 부여된 신고주의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된 경우 농지에 토지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하거나 수로나 제방 또는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등을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지 임대차의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250만원부터 3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 작성되면 농업인으로 전환되는지,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이나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도 농업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업인 증명이나 각종 세금 혜택 등은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이 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므로 농지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의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드리면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작성되고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 법령상 그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해서 농업인 증명이나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이나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판단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은 통작거리 제한도 없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작금에 농지 불법 임대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무단 휴경만 하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은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지법의 작용과 양도소득세와 관련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작용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법 관련해서 작용은 사실상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 농지법의 작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3,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법 제23조 1항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농지를 사인간에 임대하려면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무효인 계약이란 당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대차할 수 있는 자격은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을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지 임대차 관련 세부 영상은 본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하는 경우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한 경우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 휴경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그 계약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 방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질문에 다소 어폐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상속은 개시되었으나 상속 포기 등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대장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농지대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이해하시면 무방할 듯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상속농지는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데요. 농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농지대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등재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공유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를 통한 경작 중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이 완료 후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로 상속의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 상속 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농지대장을 작성,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대장의 작성 방법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은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됩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대상이 됩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임대차 여부를 확인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형입니다. 농지대장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얼마간의 혼선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